비가 오는 날이면 삼촌은 자신이 겪은 일을 저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삼촌은 늘 배가 고팠고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생인 신분이었지만 밤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삼촌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삼촌에게 고기와 술을 사주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특수한 알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선배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만큼 으스스한 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염습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이 염습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장례식장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했던 일은 염습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체를 닦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하니 돈은 넉넉히 받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삼촌은 망설였지만 절박한 생활고 때문에 큰맘 먹고 염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그 일을 처음 시작한 날은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직원 한 명과 한 조를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억지로 시체를 닦기 시작했는데 그 시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체여서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머리 부분이 부서져 참혹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온몸이 덜덜 떨린 만큼 너무 무서웠지만 그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시체의 몸을 닦았습니다. 입김이 나올 만큼 냉방이 잘 되는 곳인데도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 직원은 잠깐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삼촌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 직원은 시체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눈을 뜨더라도 절대 놀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삼촌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움직인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감 때문에 미지지경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삼촌이 시체의 팔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친 건 눈을 감고 있던 시체가 거짓말처럼 눈을 번쩍 뜨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을 뛰쳐나갔습니다. 극한의 공포감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삼촌이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화장실에 갔던 직원이 돌아와서는 간혹 저런 일이 있기도 한다며 삼촌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앉아있는 시체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생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며 말을 했습니다. 망자인 당신에게 깨끗하게 옷을 입혀
가는 길 배용하니 슬픔일랑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 거짓말처럼 시체가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겨주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직접 본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검에 질린 삼촌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라고 다들 믿지를 않았습니다. 삼촌은 비 오는 날에 오싹한 체험 때문에 2번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망자의 슬픔과 한이 느껴져 한동안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삼촌의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